서울대병원 응급학과 박정호라고 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시 라이프스타일 팩터스 앤 더 리스크 오브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주제를 받아서 이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라서 조금 속도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정지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 조사라는 게 2017년도부터 진행되는 질병관리청 과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연구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랑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체랑 관련된 연구를 중간에 진행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 중간 분석 결과 말씀드리고 향후 연구 계획으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이제 캡처스라고 하는데요. 캡처스 연구는 최초에 이제 황성호 교수님께서 신상도 교수님이랑 같이 질병관리청과 좀 상의를 해서 우리나라 급성 심장 정지에 대한 일반 전체 국민 대응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10년짜리 연구를 이제 기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 10년 처음에 이 연구가 발주되기 전부터 기획했던 총괄적인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심정지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환자들이 치료를 잘하고 그다음 생존 결과를 향상시켰지, 이런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심정지를 발생하는 걸 예방하고 특히 조기에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정지 위험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역학 자료를 구축해 보자는 게 중요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환자군이랑 그다음 환자군 간의 별개로 대조군을 따로 성연령 그리고 거주 지역을 매칭한 대조군을 수집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연구를 했고요. 또 환자군 자료는 기본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환자군 자료를 통해서 사망이라든지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저희가 생물학적인 생체 표시자 같은 연구들이 많이 미흡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마커 연구들을 좀 진행해서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발생 그리고 생존 측면에서 다 규명해 보자는 것도 주요한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들이 장기 추적 관찰했었을 때 재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재발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사실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들이 생존 이후에 어떻게 환자들이 재발하고 그 이후의 삶의 질이나 장애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해 보는 내용이 연구 계획에 포함됐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심정지와 관련된 계속 말씀드리는 조기 발생을 조금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금 새로운 심정지에 대한 예방 전략, 공중보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이제 주요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이제 구축하는 거라 가지고요. 여러 이제 병원들이 협력을 해서 환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군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 자료를 구축하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몇 가지 장기 추적 조사 그리고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 수집하는 게 계획을 했었고, 2차 년도에는 만성 질환과 건강 행태와 같은 것들이 심정지의 발생과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4차 년도에는 가족력, 사회 경쟁적 요인, 그리고 재발이나 예후 예측 모형을 만드는 거, 5에서 8차 년도에는 스트레스, 기질적 심장 질환, 그리고 생체 지표와 관련된 요인들이랑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국가 자료랑 연계해서 우리나라 심정지 발생 예측의 모형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이에 따라 조금 새로운 형태의 보건관리 체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체계가 비용 효과적인지 심정지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연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계획을 지금 봐도 아주 정말 너무 훌륭한 연구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이제 바랍니다. 2017년도에 처음에 이제 황성현 교수님께서 PR을 해주셔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 원주 세브란스 병원 창현철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연구의 큰 비전을 좀 정리해드리면, 기존의 심장 정지가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보급, 현장 미송의 응급의료, 심정지 후 치료 같은 것들이 강조해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중요한데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던 심정지에 관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심정지 발생 원인이나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조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이라든지 환자들의 이제 장애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게 이 연구의 이제 전체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연구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해당되는 자료로 일부 1단계, 2단계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심정지 발생 위험도 연구여가지고 해당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이 실제로 급성 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일으킨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시아 인구들 대상으로 해서 일부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만성 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위험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제 황성욱 교수님께서 조금 지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대략적인 저희 연구의 전체적인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그냥 조금 밝히는 그런 방법론적인 논문으로 최초에 투고를 했었는데요. 한 최종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어셉 받을 때까지 8번 정도 리젝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하게 제가 방향으로 지도를 받았던 게 만성 질환의 심정지 위험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겠느냐 그거였고 그런 고민에서 이 헬시 라이프 스코어 라이프 스타일 팩터라는 거를 조금 만들어 봐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천 명 정도의 환자들이 저희가 참여하는 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그중에 이제 32%한 3분의 1 정도를 환자들이 인노를 해가지고 그 환자랑 이제 매칭되는 대조군의 특성을 이제 비교한 연구입니다. 심정지 환자들이 사실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뭔가 동의서를 얻고 이렇게 연구에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 병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500명 정도 되는 환자분 자료를 얻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조군을 한 1,500명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부전, 부정맥, 뇌졸중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심혈관계 질환들은 심정지의 위험도도 이제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주비를 살펴보면 당뇨는 1.6배, 고혈압은 1.5배, 그리고 심근경색은 8배, 그리고 신부전은 이제 22배, 그리고 부정맥은 2.79배, 그리고 뇌졸중은 2.85배인데 신부전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 많이 크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저희가 알려져 있는 대로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이 심정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은 저희들 연구에서는 심정지를 오히려 조금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 지질혈증도 그런 지질의 종류에 따라서 리스크가 바뀔 수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그런 연구들이 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이 심정지 발생과도 관련돼 있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조금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이제 고기를 한 번 이하로 이제 먹으시는 고기를 조금 적게 먹으시 돼지고기, 소고기를 적게 먹으시는 환자들은 심정지 발생이 한 0.36배로 줄고 그다음에 물고기, 생선 같은 것들을 좀 적게 드시는 분들도 한 0.33배. 과일은 이제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0.6배. 그리고 채소도 하루에 한 번 초과로 먹으시는 분들이 한 0.6배 정도로 심정지를 조금 보호한다고 확인을 했었고요. 현재 흡연을 하지 않으신 분은 0.36배. 그리고 하루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중등도 이상 운동하시는 분들은 0.3배.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하루에 6시간, 8시간 정도 취하시는 분들이 0.47배 정도로 심정지의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비교적 환자군이 940명, 대조군이 이제 1,700명 정도 되는 거라서 숫자가 그래도 꽤 됐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위험인자들은 다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왔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심정지에서도 발생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코어로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기도 이제 고기를 적게 먹으면 1점, 그다음 과일을 많이 먹으면 1점 추가, 운동을 하시면 1점 추가 이렇게 해서 이걸 스코어로 각각 그냥 1점 배정해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1점 늘어날수록 그 심정질환 발생된 발생 위험도가 0.4배씩 줄었고요. 이거를 선형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구간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는 위험 요인을 이제 예방하는 습관이 거의 없으신 분들을 비교했었을 때 거의 이제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습관을 최소 5개 정도 가지신 분들은 0.04배로 아주 크게 심정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들이 심정지를 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영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심정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저희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당뇨 환자들에서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당뇨가 없고 그다음에 아주 이제 생활 습관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건강하고 자기도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 봤을 때
당뇨가 같이 없더라도 생활 습관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심정지 발생 위험이 한 24배 정도 늘고요. 당뇨가 있더라도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거의 5개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은 1.05배여서 실제로 거의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확인했었습니다. 고혈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없지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한 17배 정도 심정지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데, 고혈압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이제 아주 잘 유지하셔 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5개 이상인 분들은 심정지 발생 위험이 1.18이고 통계적 유의하지 않아 가지고 거의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랑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저명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출판됐었을 때 몇 가지 추가로 코멘트 받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제 이런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특히 이제 사회적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환경에서도 좀 더 고려가 필요하겠고, 여기서는 조금 직장이 심정지를 이제 예방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 연구들에 조금 포함시켜 가지고, 물론 식습관 같은 게 너무 가정 생활이랑도 관련되겠지만 예방의 측면에서 그리고 초기 대응의 측면에서 직장이 또 중요하게 하는 대응에 이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함께 이렇게 좀 코멘트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로 첫 번째 이제 논문을 출판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직 출판하지는 못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백질체 연구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연구를 기획을 해주셨을 때 어떤 바이오마커랑 관련된 연구들을 하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군을 선별했는데요. 바이오마커는 결국 한 명 한 명이 얼마 이런 뭐라 그래 비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분석하지는 못했고 좀 환자를 선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캡처스에 포함되는 환자들이 20에서 79세의 내과적 요인에 의해서 심정지가 생기는 환자들인데요. 그중에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 65세 미만인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응급실에 왔었을 때도 샤커블 리듬이 좀 유지돼 가지고 적어도 심정지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소생 가능성이 꽤 있었던 환자들을 좀 뽑아냈고요. 그래서 환자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을 비교해 가지고 42명을 뽑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익스텐저 이뮤노 어세이라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상용화된 이제 툴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으로 원래 특정한 물질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술인데, 한 가지 이제 단백질에 항원을 2개를 이제 같이 탐색을 해가지고 이 2개가 같이 있었을 때 요게 표시가 되도록 하는 기술이 이 프록시미티 익스텐저 이뮤노 어세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2개를 같이 이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시료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런 걸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이제 회사랑 요 관련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이 PEA 기술을 확인해서 총 258개 단백질을 분석했었습니다. 요 상용화된 패널로 카디오베스큘라 2, 카디오베스큘라 3, 그리고 조금 새로운 것까지 해보자 그래서 임뮤노콜로지라는 패널 3개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 연구에서 가장 고민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이, 결국에는 저희가 귀한 샘플을 하는데 샘플이 심장이 이미 멈춘 다음에 피를 이제 뽑은 거기 때문에 그게 심장이 멈춰서 단백질의 변화가 생긴 거냐, 아니면 심장이 이미 그 사람이 사실은 단백질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 심정지가 생긴 거냐가 사실은 구별이 안 됩니다. 결국 심정지가 발생 후에 생긴 효과를 이 연구 자체는 심정지가 발생 후에 체열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극복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겠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진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작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고민해서 한 게, 결국 시간이 이제 많이 갈수록 락테이트가 젖산이 수치가 올라가니까 젖산이 많이 올라갈 때 바이오마커 이런 단백질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심정지 이후의 효과에 영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심정지 발생한 다음에 발생 시간이나 저희가 체열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고 체열까지 시간이 길수록 바이오마커가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정지 발생 이후에 어떤 효과가 단백질의 레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락테이트랑 관련성이 낮고, 그래서 상관계수가 0.1 미만이고 발생부터 체열까지 시간이 관련성이 낮은 경우, 그것도 상관계수가 0.1 미만인 거를 일단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발생의 효과가 적은 단백질을 일단 먼저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환자군이랑 대조군 사이에 레벨 차이가 큰 거. 근데 그 당시에 뽑았을 때 23개 정도가 뽑았거든요. 258개 중에. 그래서 23개 차이로 23개로 뭐 p-value를 0.05 나누기 23으로 조금 줄여 가지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레벨이 이제 큰 거를 확인하고 레벨 차이가 큰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바이오마커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환자군을 1, 대조군을 0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마커랑 그리고 바이오마커 레벨이랑 환자군, 대조군 그 수치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관계수가 반대로 0.6 이상으로 높은 단백질을 이제 뽑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258개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요 4개 크라이테리아를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이 이제 3개가 뽑혔고요. AXL 리셉터 티로신 카이네이즈,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이니비터 4, 인터루키니즈 33이 추출이 됐었는데 이제 리뷰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익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에 저희 그런 카디악 리모델링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실은 그런 카디악에 마이오카디아 스카가 있거나 리모델링이 심하면은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정지 발생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마커들이 일부 추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말 이 바이오마커가 심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됐었던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 세 개의 단백질이 정말 심정지랑 이제 심정지가 아닌 사람들 구별할 수 있느냐를 봤었더니 42명 환자 중에 한 10명을 빼면 한 32명은 이 세 개 단백질 레벨만으로 심정지가 생긴 환자라는 걸 구별할 수가 있었고 한 10명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심정지인 환자랑 아닌 환자들을 이 세 개 단백질로 구별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샘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통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익스플로러티브하게 저희가 조금 추가 분석한 내용인데 이게 혹시 나이라든지 환자들의 기저 BMP 그런 심기능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해서 나이랑 BMP에 따라서 환자군이나 대조군에서 레벨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AXL이라는 프로테인은 나이가 작거나 나이가 높거나 이게 지금 진한 게 환자군이고 연한 게 대조군이거든요. 나이가 진하든 연하든 환자군에서 좀 높고 대조군에서 조금 낮은 것 같은 결과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IL-33, 팀프4 모두 나이랑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환자군에서 좀 높고 대조군에서 조금 낮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티프로비엠피 같은 게 결국 이젝션 프랙션랑도 관련이 되고 환자의 심부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저명한 심정지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또 이런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봤더니 엔티브로피엠피가 낮은 환자들이 당연히 이제 대조군에서 많은데요. 엔티브로피가 낮은 환자들에서도 환자군이 확실히 대조군에 비해서는 이 프로테인 마커 레벨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엔티브로피엠피랑은 별개로 이러한 AXL인가 그리고 등등의 세 개의 바이오마커들이 환자군과 대조군을 구별하는데 조금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겠다고는 내용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은 못했고요. 이러한 추세가 있는 것 정도는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들 연구했었을 때 그런 만성질환의 숫자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숫자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심정질환 관련성이 저명하다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숫자랑 이게 그러면 어떻게 관련되냐를 확인해 봤더니 만성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좀 레벨이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약간 뭐 마음의 눈을 많이 뜨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환자군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데 대조군에서도 만성 질환이 높을수록 그 저희 바이오마커들의 레벨이 일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정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에서 사람들에서 저 사람이 심정지가 생기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바이오마커가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경향을 일부 확인했었고요.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뭐 환자군, 대조군 모두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많을수록 이런 바이오마커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수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부 그래도 조금 개연성이 있는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캡처스 전체적으로 향후 연구 계획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바이오마커 분석을 했지만 생체 표지자가 일반적으로 제 응급실에서 수집하는 것들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체 표지자 관련된 분석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아주 저희가 설문조사를 상세하게 하거든요. 아버님이 급성 심정지가 있으셨냐, 그리고 기저질환이 이전에 뭐가 있으셨냐, 예방접종을 받으셨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만성질환, 건강행태, 생체 표지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뭐
교육이라든지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이런 분석이 결국에는 이 캡처스 연구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포괄적 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게 앞으로 주요한 분석에 포함될 내용이고, 거기에 당연히 생체 표지자 분석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이제 위험 요인을 조금 나눠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상당히 조기 발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연구가 기획됐지만, 실제로 이제 심정지 환자들이 70세 이상에서도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료가 수집돼 있는데, 조금 연령을 나눠 가지고 특정한 기준을 둬가서 좀 조기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명해 보는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 연구에 기획된 것처럼 심정지가 결국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적어도 뭐 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한 100만 명, 좀 더 좋으면 50만 명 정도라도 이런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예방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절대 위험도, 그 실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대가 아까 얘기했던 뭐 당뇨, 고혈압 다 있고 뭐 담배도 피시고 이러면 심정지 위험도가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은 발생 위험의 예측 모형이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망과 장애와도 관련해서도 일부 이제 포괄적인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도 분석하고, 조금 혹시 임상 처치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물론 다양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연구들에서도 그런 변수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기획을 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캡처스 연구를 통해서 결국 한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나면 답해야 되는 질문은, 심정지의 위험 보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바이오마커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발생 위험을 좀 정량화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위험 요인 조절을 했었을 때 정말로 그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심정지의 재발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바이오마커 연구나 이전에 헬시 라이프스타일 팩터와 관련된 연구는 요게 한 중간쯤에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더 발전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부터 심장정지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 조사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 2017년도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6차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차년도를 목표로 이 자료가 수집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자리에서 많이 발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결과를 통해서 여러 분석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슬립 apnea가 그런 심정지 발생의 위험이 높다, 이런 연구들도 발표가 됐었는데, 다양한 만성 질환이나 건강 행태랑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을 해봤었고, 제가 이제 분석한 거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건강한 습관이 심정지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크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체 표지자를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심정지 발생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좀 연령대별로 나눠서 좀 더 조기 발생에 좀 집중하고, 그리고 발생, 생존, 장애 예측을 좀 고도화하는 추가 분석을 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은 여기까지입니다.